자, 화요일 코너입니다. 젊은 시각으로 정치권을 바라보는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의사당 1번 출구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도 노무현재단 이사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인사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논란이 컸던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철회를 했고요. 자, 뭐 강선우 후보자는 아직 철회를 한 건 아닙니다. 아마 임명이 될 거로 지금 보는데, 일단은 자진 사퇴가 아니에요. 지명 철회.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근데 이제 자진 사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정치권에서 임명권자와 이제 후보자 사이에 서로 간에 인지상정인 거죠. 야, 너 흠결이 있어. 그런데 내가 너 쉽게 말해서 자르면 내가 너 미안하잖아. 그리고 너도 앞으로 뭐 인생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서로 양해해가지고 네가 자진 사퇴하는 걸로 하자라고 하면, 이게 뭐가 안 좋냐면 책임 소재가 좀 불분명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임명이 잘못된 건, 지명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후보자의 자질이 없는 건지 이게 조금 불분명해지는 건데, 이제 지명 철회를 했다는 거는 윤사권자가 내가 사람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의미가 있는 건데, 네. 예전 같았으면 이게 뭐 똑바로 못했어, 너 왜 그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집탄을 받았는데, 이재명 정부 요즘의 어떤 인식은 용기 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물러설 줄 아는 유연함으로 이제 인정받는 것이죠. 그런 데서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자진 사퇴하라고 하니까 안 한다 그래서 지명 처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뭐 이건 뭐 예상이지만. 예, 예상이지만 그런 상황이 충분히 또 우려가 저도 되는 네. 입장이었고,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따가 또 다른 몇몇 그 인물들에 대해서도 얘기할 텐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 이게 개인이 뭔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뭘 해보고 싶다, 그것과 이게 정권 혹은 나라의 미래에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특히 이러한 중요한 자리를 맡는 분들은. 근데 이게 스스로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네.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막 많은 막 뭐 무슨 이것 때문에 그 이재명 정부가 시작부터 타격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또 너무 나간 분들이 보도를 있거든요. 엄청 해요. 예, 이게 신났어요. 보도를 이렇게 해서 그렇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래 서너 명씩 다 그러니까요. 낙마해요. 지금 뭐 아직 심지어 인수위도 없이 출발했는데 뭐 얼마나 됐다고 이것 때문에 뭐 정권이 벌써 뭐 레임덕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그냥 답을 정해놓고 무리수를 두는 거다. 그래서 그냥 지금 어쨌든 이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빠르게 수습에 들어갔다고 전 평가합니다. 말씀처럼 뭐 온 언론에서 난리가 나고, 뭐 천하람 또는 뭐 그런 얘기했죠. 시작이다, 이제 몰락이, 뭐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네. 뭐 아무 관계가 사실 근데 제가 없는 지난 거예요. 인사청문회를 쭉 제가 한번 스터디를 한번 해봤거든요. 가장 항상 논란이 되고 가장 낙마가 많은 장관이 교육부 장관입니다. 교육부 장관이죠. 뭐 표절도 좀 많았고요. 음. 자, 그렇지만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여기는 사실 좀 논란이 좀 더 되고 있습니다. 임명이 아마 되는 분위기인데, 뭐 우리 또 강성필 부대변인 민주당 계시니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임명이 확실히 되고 있다라는 거는 아직 좀 시간이 남았다. 조금 시간이 남았다. 아직 왜냐면 아니, 이제-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임명한 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국회법 제 65조 2의 3항을 보면은 네. 이제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경과 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직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인사청문회를 채택해달라고 송부를 다시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상임위에서 경과 보고서 채택이 완벽하게 불발된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대통령에게 뭐 아직 뭐 10일 정도의 임명의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뭐 본인이 어떤 결단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대로 뭐 논란이 잦아진다면 또 임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아직 임명이 확실시 된 것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우리 항의도 이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명에 대해서요? 이게 뭐 말씀 주셨듯이 예. 지금 이제 시간이 남아 있는 동안 또 앞으로 뭐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더 나오면 또 이게 참 사실 부담도 사실이거든요. 왜냐면은 부담스럽다. 물론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너무 막 또 정치적 공세로서 가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 네. 일부 또 말이 자꾸 좀 바뀐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사실 이걸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일단 무조건 다 잘못됐다는 거고 또 내부적으로는 실제로 이런 뭐 어떤 분노가 계속 끌어오르는 것도 또 사실이라서 네. 저도 이제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 거짓, 뭐 과장 이런 게 다 섞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언론에 나오는 걸 토대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참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명확하게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뭐 A라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게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면 이게 참 되게 곤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걸 좀 명확하게 입장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있는 상황과 별개로 이게 그럼 장관에서까지 낙마시켜야 될 상황이냐? 요건 또 이제 또 여러 의견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게 뭐 물론 이제 지금 드러난 문제도 여러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장관까지 이걸 쳐낸다 그러면 그럼 이 같은 잣대를 모든 사람한테 들이댔을 때 과연 그럼 누가 장관을 할 수 있는 거냐라는 생각들도 드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 강선우 후보자 임명이 관련해서 여야가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고 여당이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임명권 존중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 차례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갑질의 여왕을 감싸 안았고 어뢰의 위치에 있는 자당 보좌진을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내쳤습니다. 권력형 슈퍼 갑질 정권으로 등극했다고 보입니다. 야당도 이제 고집 부리고 목리를 부릴 것이 아니라 대선적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국민의힘은 뭐 하나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송원석 대표는 본인은 그 촛대백 간 사람 아닙니까? 뭐랄까 촛대백 표준말로 뭐죠? 정강이 근데 뭐 그런 얘기 한다는 게 조금 놀랍기도 한데 네. 하여튼 그런 거는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게 이 국정 지지도 이런 것들이 이것 때문에 빠진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권 초반인데 뭔가 확 빠지고 동력을 잃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공감하십니까? 일단 이제 여론조사 보니까 뭐 한 2% 2%?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2% 정도는 저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지지율의 일희일비 하는 것도 이제 뭐 우리가 그렇게 올바른 모습은 아닌데 결국엔 이건 좀 정의론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황희도 이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속 논란이라든가 후속적인 어떤 무엇인가가 또 보도가 된다고 하면 이게 이제 더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어제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 문재인 이른바 예산 정부에서, 갑질. 네. 예.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 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뭐 비대 뭐 설치 요청한 거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뭐 차에 쓰레기 놔뒀다고 하면 이것도 한두 번이면 괜찮지만 계속됐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저는 잘못된 거 말을 해왔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정영애 전 장관이 했던 말에 대해서 조금 고개가 가우뚱거려져요. 예산 왜냐하면 갑질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쉽게 말해서 강선우 후보자가 해바라기 센터를 자기 지역에도 강서구에도 좀 설치해달라 이 민원 아닙니까? 이 해바라기 센터가 이제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예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에게 의료라든가 수사 법률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관인데 이거를 본인 지역에 이제 유치하려고 했다는 거는 지역 민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실 과거에 살았던 지역구 국회의원 저희 지역에 전혀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해도. 근데 그런 걸 따졌을 때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건 저는 이게 잘못된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지역 민원 안 들어준다고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제가 국회에서 10년 넘게 일을 했는데 초선 의원 한 명이 예산 막 다 깎을 수 없습니다. 이게 다 절차라는 것이 있고 같은 여당 내에서도 이게 조율이 돼야 되고 또 야당하고 간사 간에 또 조율이 돼야 되고 위원장 간에 조율이 돼서 이것이 삭감되는 것이지 의원 한 명이 삭감하세요. 그러면 뭐 어디 뭐 한 3선 4선들은 무조건 다 삭감할 수 있게요.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맞나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강선우 후보자에게 제기된 어떤 갑질 의혹에 대해서 심각하게 볼 상황이지만 요건 또 진실 유무를 좀 따져볼 상황이다. 저는 아니 또 한편으로는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고맙죠. 그렇죠. 예. 강단 있네 이럴 수 네. 있어요. 이거는 뭐 그 이전에 말했던 보작관 갑질하고는 조금 네. 달라요. 갑질이라는 거는 예컨대 아주 지위 관계가 확실히 있을 때 가능한 거지. 여가부 장관한테 뭐 갑질이 되는.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네.
내가 강서구 주민이면 우와 이럴 수 있다. 그렇죠. 그 네. 갑질을 보기 좀 그리고 결국은 예산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 뭔가 이런 일이 막 생기면은 네. 뭐 이때다 싶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게 진짜 사회적으로 알려져야 될 내용들도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섞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저도 좀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거 좀 개인적 감정 부분이 좀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이렇게 인터뷰 통해서 한 게 아니고 지인 간에 썼던 어떤 문자 메시지가 외부로 유출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장관, 전 장관.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은 달리 봐야 되지 않나 일단 생각이 들고 이 중요한 거는 또 다른 또 내용들이 나오냐 안 나오냐 네. 이런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그 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말씀 주셔서 뭐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뭐 이걸 가지고 뭐 정권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한 건 그냥 그 사람들의 바람이라고 보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부담을 안고 만약에 이제 결국 그 임명을 하게 되시면 그럼 이제 그걸 다 안고 이걸 뚫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걸 그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이후에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 만약에 강선우 후보가 이제 장관이 된다면 당연히 이제 또 그 본인도 이게 얼마나 지금 정권에 부담스러운 상황인지를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성과를 확실하게 낼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해야 되겠죠. 예. 2배, 3배 훨씬 남들보다 훨씬 잘해야 되겠죠. 아주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이고 그렇지만 이 좀 인사 관련해서는 더 논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입니다. 자 가장 눈에 띄는 게 윤석열의 계엄을 옹호했던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3월 달에 본인의 책에서 썼던 내용이거든요. 이 사람은 정말 논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많이 안 좋습니다. 안 좋죠. 네, 왜 많이 안 좋을 수밖에 없냐면 말씀하셨지만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잘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말한 사람이 어떻게 이 정부 내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게 가장 큰 것이고 또 그 내에도 이 사람은 뉴라이트인 것 같아요. 네. 왜 일본의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 이 사람은 동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제가 이제 역사과 졸업했지만 네. 제가 이제 학부 수업을 처음에 1학년 때 듣는데 아니 교수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식민지 근대화론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좋은 면도 있네 긍정적인 면도 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민지 근대화론은 아직 어떤 그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사실 되게 위험한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되게 예. 위험하다. 그리고 음주운전 처벌을 또 반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신 방역을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윤석열은 둘째 치고라도 평소에도 좀 생각하는 바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상식에 좀 벗어나 있는 것 같아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뭐 보니까 지금 정규제 뭐 논설위원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는 그 홍준표 전 그 대구시장의 책사 이병태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에 들어오려다가 이제 비토가 싫어서 못 들어온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성실하다고 추천을 한 것 같은데 예. 좀 여기에 대해서 제고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게 항상 뭐 강준욱. 주장을 해왔던 게 내란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다른 여러 비판받을 그 발언이나 행동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내란 국면에서 그러니까요.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가장 결정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란 종식 차원에서 지금 뭐 당연히 대통령실에서도 이 그 논란을 알고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계속 우리 시민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면 된다고 보고요. 저도 예. 당연히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야말로 자기가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애초에 그 이진숙 후보도 논란이 엄청 거셌지만 그거랑 전 차원이 다르다 보거든요. 빨리 본인이 당장 지금 그 결단 내려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납득이 안 되는 게 이런 제안이 돌았을 거 아니에요. 비서관 하고 싶냐 이재명 정부에서. 그러면 몇 달 전이에요. 석 달 전에 쓴 책에 자기가 썼잖아요. 윤석열이 그쵸. 3월에. 잘했다고. 그러면 이거 안 한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정상적이면. 그거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내 이해가 안 돼요. 그 전형적으로 넙죽합니까? 권력 지향적인 거죠. 아니 넙죽해요. 그렇게 써놓고. 그럼 책 안 봐요. 지가 안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염치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염치. 저라면 안 합니다. 네. 윤석열 밑에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요. 제가 이상한가요? 아니요. 책을 그러면 다 폐기를 시키고 오든가. 그러니까 저 뉴라이트에 엄청 비판적으로 계속 저도 목소리 내왔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앞에는 윤석열 쪽에 막 그렇게 붙어보려 하다가 내란 이후로 저건 말도 안 되는 놈들이다 네. 하면서 나왔다면 그러면 이제 이게 뭐 평가할 그렇죠. 여지가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빨리 지금 당장 결단 내려야 됩니다. 그게 그 좀 스스로가. 납득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넙죽 준다고 다 할래요 그냥. 아 그리고 이분이 전공이 참. 사실 뭐 전자통신공학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네, 공학 좀 국민 쪽이더라고요. 통합하고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아유 뭐 준다고 그걸 다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이게 염치라는 게 있어야 돼요. 사람이 네. 넙죽 준다고 어이구야 받아먹고 뭐 일본 국민들하고 일본 국민 되고 뭐 러시아 국민들 러시아 국민 다 될래요. 사람이 돼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인사 논란 요 정도만 짚어보고요. 국민의힘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전당대회 날짜 잡혔는데 김문수 전 장관도 하고 장동혁 의원 당대표 출마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다시 윤석열 걸고 지금 싸우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뭐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 그냥 윤 어게인 당이 윤 다시 됐다. 어게인 당이다. 네, 네. 그렇게 봅니다. 자, 이게 참 지난 대선 때와 똑같은 것 같아. 한동훈만 나오면 이제 거의 똑같은 경선으로 되고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거의 보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전한길이 지금 입당을 했는데 전한길 씨를 뭐 옹호하고 또 안철수 의원은 뭐 뭐야 친길 친길계. 친길계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이게 전당대회 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대가 예. 전한길 대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 전한길 얘기밖에 도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전당대 출마자들이 전한길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뭐 지도자급으로 본인들이 나선 사람들을 보면 네. 실질적으로 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자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딱 보니까 전한길이 일단은 뭐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뭐 집회 열면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뭐 구독자도 뭐 유튜브 구독자도 많다고 하니까 뭐가 있어 보이고 사람이 좀 강성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막 대놓고 막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도와줄 것 같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부정선거 음모론자입니다. 그게 문제 아닌가요? 아주 큰 문제죠. 왜냐하면 네.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잖아요. 네. 그러면 당의 당론과 배치되는 사람인 것이고 더 심각한 거는 아니 부정선거를 믿는다고 하면 정치를 왜 합니까? 아니 내년 지방선거 왜 준비하고 3년 후에 총선을 왜 준비합니까? 할 필요가 뭐 아니 다 조작이니까 다 답이 정해져 있는데 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들인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김문수 같은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받아줄 수 특별한 잘못이 있어요 이 사람은. 특별한 잘못이 근데 있어요. 김문수 이 사람 자체도 잘못된 게 우리 황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니 어떻게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국민의힘은 두 가지 어게인이 시작되고 있는데 하나는 찬탄과 반탄의 대결 윤석열 어게인이 되고 있고 예. 두 번째는 대선 어게인 이제 한동훈 곧 출마할 것 같아요. 안 달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김문수 대 한동훈 하면 또 대선 어게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는데 국민의힘만 과거의 쳇바퀴에 돌고 있는 듯한 모습이 한심하고 한동훈은 직업이 출마자입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는 정말 뭐 구구를 막기 위해서 자기가 나서야 된다. 본인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오만함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당대회가 진짜로 찬탄 반탄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걸 떠나서 전한길 씨가 주목을 받는 게 서로 모셔가는 모양새거든요. 아 이게 토론회 하는데 전한길 뭐 누구죠? 강용석, 네. 고성국, 다 모여야죠. 서정욱 뭐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제 있는데 그분들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길로 지금 가려는 것처럼 보이니까 국민들이 사실은 납득하기 좀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그리고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잘 됐다 이렇게 혹시 잘 됐다 생각하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나쁘다 네. 생각을 하는 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어떻게 보면 거기에 다 모아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네. 다 모아놓은 사람들이 끝까지 그 대한민국의 뭐 체제를 거의 부정하는 듯한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걸 싹 그 어떻게 보면 그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네.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정치가 최소한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네. 특히 전한길 관련해서 뭐 전한길 김계리가 뭐 최고위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네. 뭐 자기 뭐 10만 뭐 얘기를 하면서 지명 최고위원 될 수 있다. 네, 지명 최고 얘기 나오고 뭐 10만 뭐 그 뭐 개딸 뭐 우파 개딸 개딸, 뭐 예. 그런 얘기들 하는 거 보면서 10만 양병설. 사실 그런 걸 딱 들여다봤을 때 그러면 개딸이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스스로가 얘기를 해놓은 걸 봤을 때 네. 그럼 왜 그렇게 욕을 했냐. 그러니까 저들은 맨날 부러워합니다. 노사모 때도 그렇고 맨날 팬덤 정치라고 욕을 하면서 뒤에서 자기들은 자발적으로 실력이나 매력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게 동력이 없다 보니까 네. 이렇게 인위적으로 자꾸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전환기일과 함께 뭐 10만 명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힘당 입장에서도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근데 그걸 누군가 목소리를 내면은 어쨌든 되게 부담스럽게 밖에서 막 욕을 해대니까 앞으로 이제 진짜 그 몰락의 시작은 뭐 이재명 정부에다가 할 얘기가 아니라 본인들의 지금 몰락이 시작이 됐다. 네.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위원정당 해산 심판 얘기도 그냥 하는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제가 장동혁 의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사실 저 까먹었어요. 윤나, 장송, 송장 뭐 이런 게 네. 있었지 않습니까? 혁신위에서 네. 4명을 언급을 했었어요. 윤희숙 위원장이. 근데 나가라는데 그냥 출마로 나가버렸어요. 네. 장동욱 의원이 아니, 지금 나가라고 당에서 나가라 뭐 이런 뜻인데 당 대표 나가겠다 이러면 혁신위원장 말은 뭐 듣지도 않겠다 이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농담으로 하더라고요. 아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거취를 밝혀라 그랬잖아요. 네. 예, 저는 이번 여름 휴가를 동해로 가겠습니다. 거치 그런 식인 거예요. 그 지금. 거치가 돼버렸어요. 예, 진짜. 그러니까 거취를 밝히라니까 예, 당 대표 나가겠습니다 한 거니까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위치가 국민의힘에서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제가 봤을 때 틀린 말은 거의 없어요. 말은 맞아요. 근데 윤희숙 이분이 평론가가 아니잖아요. 네. 그냥 말하고 비판하고 그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혁신위원장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변화를 만들어내고 혁신을 이끌어내는 게 이 사람의 목표인데 맞아요. 그냥 이거 딱 보니까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이거저거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막 다 총을 쏴버리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빌미만 더 주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윤희숙 이분도 참 안 됐긴 했지만 근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재의 상태이다. 왜 장동혁 이 사람도 사실 정말 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친한이었지 않나? 제가 착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비대위원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 재선 그것도 우리가 속된 말로 점오라고 하잖아요. 재선에 사무총장 했지 사무총장을 않습니까? 시켜줬어요. 와우. 그리고 한동훈이 전당대회 나갔을 때 수석 최고위원이 됐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과 듀오였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지금은 어디론가 가가지고 막 세이브 코리아 가가지고 내란 막 선동하고 뭐 이렇게 내란 그 윤석열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이런 얘기하면서 갑자기 다른 곳에 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참 기회주의자인 것 같다. 아. 그러니까 본인의 어쨌든 인지도 초반에 인지도 올린 것은 한동훈을 통해서 올리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쌓아지니까 이제는 다른 편에 또 서가지고 이렇게 이제 당 대표까지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장동혁 의원이 문제입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문제입니까? 둘 다 각각 다른 둘 다 문제죠. 문제예요? 둘 다 문제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예. 뭐 내란 국면에서 명확하게 내가 뭐 한때 뭐 황태자로 활동을 했지만 이제 이건 단호하게 말도 안 된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리더십을 확실하게 보였으면 또 모르겠는데 네. 사실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또 지금은 갑자기 본인이 영웅담을 펼치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김민석 총리를 비난하고 갑자기 자기가 무슨 뭐 다 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국민들이 생생하게 다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같은 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더라도 이건 너무 나갔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게 무슨 정치인가 막 돌돌이 말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정치를 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던 사람도 물론 이제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은 떠나가는 것도 있고 혹시라도 또 뭐 기대를 했다가 붙었던 사람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또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한동훈의 리더십은 그래서 형편이 없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거고 뭐 장동혁은 앞에 쭉 말씀 주셨듯이 이때 뭐 기회가 되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정치인들이 늘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 버전의 가장 그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딱 저런 케이스로.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그래도 뭐 유승민 전 의원도 만났고 안철수 의원도 만났고 뭔가 연대라든지 이런 것들 가능성은 좀 점쳐지고 있는데 뭐 좀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찬탄 반탄 얘기하셨잖아요. 네. 요 세 명은 그 반탄 아니지 찬탄이죠. 찬탄. 그렇죠. 찬탄이죠.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인데 네. 연대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세 사람? 저는 연대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유승민 전 의원도요. 예. 절대 남하고 막 이렇게 타협해가지고 우리 콜라보하는 스타일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명 다 그 특히나 유승민, 한동훈 이 두 명 센터 본능. 그러니까 본인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그런 어떤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그러니까 셋이 만나긴 만나는 건데 서로 각자 내가 할게가 될 겁니다. 아마. 내가 할게. 네, 내가 할게.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표면적으로는 뭐 돈 모양새가 이렇게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렵고 왜냐
한동훈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 우리 방금 전까지 장동혁 문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2의 장동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죠? 조경태입니다. 벌써요? 왜냐하면 조경태 의원이 나 당대표 출마할래라고 한다 해놓고 이제 도와주지 않겠어요?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해버렸긴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제가 한동훈이라고 하면 아니 출마 선언 하려고 한 건 이미 오래전에 알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나가려고 하면은 주저앉히든지 아니면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 본인이 도와주겠다고 하든지 교통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경태는 나간다고 하고 있는데 자기는 안철수 만나고 유승민 만나? 그러면 이상하네요. 조경태는 어떤 생각하겠어요? 쟤 뭐지? 이런 또 지가 해보겠다는 건가? 이런 거예요. 이런 구도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한동훈 이번에 나가지 말라고 말리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조경태 의원이 선수도 엄청 많고요. 네. 한동훈 영선이에요. 네. 본인 하고 싶으면 다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허락 받고 말 일도 아닌 것 근데 같다는 이제 생각 들어요. 국민의힘에서 제가 막 이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예. 뜨끔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어차피 결선 투표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모이는 거야. 그래 나쁘게 보지 마. 그런데 안 나쁘게 볼 수가 있나? 그렇죠. 같은 계파로 보이는데 얼마나 우습게 네. 보이겠습니까? 사실 조경태 의원 입장에서. 조경태 의원이 지금 6선인가요, 5선인가요? 육선입니다. 최다선입니다. 6선이네요. 네. 영선 6선이면 네. 64, 24, 24년 차이 나요. 그렇다고요. 네. 개파인데 개파 수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 과연 맞는지 그래서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일단 전당대회 이제 열렸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아마 계속 얘기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도 조금 짚어보죠. 민주당은 지난 주말에 이제 영남하고 충청에서 했던 경선 정청래 후보가 좀 많이 앞섭니다. 25% 격차가 나네요.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뭐 충청도와 지금 영남이기 네. 때문에 뭐 이제 전체 한 20% 정도밖에 공개가 된 게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80%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고 제가 쭉 지금 이런저런 선거를 많이 겪어보니까 네. 큰 선거는 항상 승부처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승부처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승부처가 아니다. 네. 그런데 제가 국민의힘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대표가 정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국민의힘이 제대로 합리적으로 비판할 건 비판하고 또 견제할 건 견제를 한다고 하면 네. 국민들이 봤을 때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봤을 때 그래 민주당 당 대표도 조금 온건한 사람이 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계속 뭐 묻지마식으로 무조건 다 비판만 하고 발목 잡기만 하면 안 되겠네. 좀 공격성이 있는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겠네라고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약간 했어요. 그것도 납득이 되네요. 네. 들어보니까. 그래서 왜냐 박찬대나 정청래나 이재명하고 가깝다는 걸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둘 다 이재명의 측근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재명과 명심과 관련해서 의심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다만 예. 상황이 중요한 건데 이 상황은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내란 옹호당으로 갑자기 더 막 급발진을 하고 예. 있잖아요. 그리고 뭐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이 특검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받고 이러는데 뭐 되지도 않게 막 반대하고 잘못됐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당원들 사이에서 이 내란 옹호당에 대해서 제대로 뭐 공격을 해주고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당 대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금 초반부에는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정청래 후보가 조금 네. 앞서는 게 이런 네. 강성이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하여튼 박찬대 후보보다는 그렇게 강성이 알려져 인식되어 있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선다 이런 분석이 있네요. 아마 뭐 여러 평가들이 있겠지만 특히 네. 그 법사위원장 할 때 네. 국힘당 정치인들 네. 그 조항으로 막 탁탁 팩폭을 날리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요. 영향도 꽤 크다고 보고요. 근데 앞에 말씀 주셨듯이 뭐 예를 들어서 명심이 어디에 있다, 뭐 누가 더 가깝다 이런 걸로는 뭐 이 상황을 뒤집는다든지 아니면 혹은 이거를 뭐 확고하게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그 다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듯이 각자가 그 당원들마다의 그 여러 니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핵심은 아까 보셨듯이 국힘당은 무슨 윤어게인당이 돼서 전환길이 나오고 있고 단현명이라는 사람은 와가지고 갑자기 침 뱉고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네. 전 그 차원에서 사이버 내란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내란 종식과 더불어서 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 이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도 연결된 문제고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킨다고 하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와도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우리가 뭐 누구랑 가깝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입법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건지, 그리고 정치인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가지고 이거를 공수를 해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그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앞에 말씀 주셨듯이 호남에 지금 한 37만 명, 네. 그리고 지금 뭐 수도권에 47만 명, 아직 많이 남았어요. 합쳐서 75%입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어요. 앞선 그 결과 차이가 좀 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런 걸로 또 이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쟁 모습을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대의원도 남았고요. 또 네. 일반 시민 맞습니다. 여론조사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대로 대세론적으로 끝나진 않을 가능성도 있다. 8월 2일 원래 전당대회를 원래 이제 호남하고 투표를 미리 하기로 했었는데 8월 2일 날 다 그날 실시하고 했거든요. 이거 네. 요 호남의 지금 네. 호우 때문에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누가 저는 유리합니까? 그러면? 사실 이제 뭐 그 스케줄로만 본다고 하면 어쨌든 박찬대 후보자에게 더 잘된 일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치고 나가는 그럼요. 정청래 후보가 네, 왜냐하면 어쨌든 당장 뭐 다음 이번 주말에 또 투표를 하게 된다면 네. 이 격차가 확 한 번에 줄어들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선거 때도 대선도 뭐 10달 전이니까 깜깜이 블랙아웃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이게 그 안에서의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이제 뭐 그 당내 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 떠나서 지금 국가적으로 위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당원들이 나와서 투표하고 그런 것도 국민들 보시기에는 조금 부적절해 보이니까 어쨌든 유불리를 떠나서 뭐 어쨌든 당연히 저는 원샷으로 하는 게 맞다. 이런 원샷으로 생각을 합니다. 8월 2일 날 그날 이제 딱 그냥 끝나는 거네요. 네. 당일 날 맞습니다. 하루에 네. 예, 모든 투표도 하고 예. 대의원 여론조사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가는 하우투에 대한 걸 네. 더 꼭 선명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어떻게 하면 그 당원들 입장에서 와닿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 막 예를 들어서 당원들이 옛날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뭐 센 말만 한다고 그런 정치인을 또 신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건 꼭 이게 당대표 후보 선거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우투를 좀 제발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냥 이재명 대통령 막 사진 찍고 그래서 내가 막 어떤 장관 가고 싶다 이런 거 한다고 사회가 좋아지는 게 황희도 아니거든요. 이사도 많이 찍었긴 찍었더라 이재명 대통령하고. 봤습니다. 몇 번만. 부럽습니다. 예. 그러면 저도 이제 예, 항상 그래서 하우투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예예. 많이 당황한 것 같은데. 예. 사진보다는 네. 뭘 할 수 있냐, 뭘 네, 하느냐, 맞습니다. 네. 그 얘기를 좀 해달라. 네. 또 그것을 아마 권리당원이나 맞습니다. 지지자들이 볼 것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당 대표 누가 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희도, 강성필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